합니다. 당장은 전기를 싸게 쓰고 있지만 언젠가는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불이 나 산모와 신생아 등 12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건물을 덮쳐 하마터면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불은 필로티 구조로 된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외벽을 타고 건물 전체로 번졌는데 화재가 커진 이유, 2017년 제천 참사와 닮은 꼴이라는 지적입니다. 유가 폭등이 산업 전반으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레미콘 기사들이 총파업을 선언하고 버스업계도 차를 세워야 할 형편입니다. 도와 교육청이 추진하는 AI 영재고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벌써부터 시군 간 유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오늘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7,00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722명, 충주 1,279명, 제천 514명, 단양 161명, 음성 547명, 괴산 263명, 진천 881명, 증평 512명, 보은 197명, 옥천 548명, 영동 385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35만 1,103명, 누적 사망은 10명 늘어 415명입니다. 오늘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큰 불이 나 입원 중이던 산모와 신생아 등 120여 명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병원 안에 있던 전원이 대피했지만 10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 위로 솟구칩니다. 검붉은 화염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면서 10층 높이의 건물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청주시 사창동의 한 산부인과 건물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 비춰서 그냥 그 연기가 끝나나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연기가 확 오르니까 내가 놀라갖고 이걸 하대다 그래서 저 신고를 한 거예요. 불이 난 건물 안에는 산모와 신생아, 분만을 기다리던 임산부 등 120여 명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 들려가지고 창문 열어봤더니 유리가 비 오듯이 떨어져서 검정 연기가 꽉차서 못 나올 뻔했어요. 아기는 그러면 그때 같이 계셨던 상황이었어요? 아니면 다른 데는? 신생아실 가서 찾아서. 화재 경보기 소리를 들은 의료진의 안내로 비상계단을 통해 모두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기를 마신 임산부와 신생아 등 모두 10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산모와 아기들은 인근 산부인과로 분산 이동돼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불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불이 시작된 건물 지하 주차장입니다. 주차된 차량 10여 대를 태운 뒤 불길은 건물 외벽을 타고 빠르게 위쪽으로 번졌습니다. 외벽도 불에 잘 붙는 가연성 소재로 되어 있어 이 병원 다른 건물 2동과 인근 모텔까지 덮친 뒤에야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건물 구조가 필로티 구조고 또 그 외벽에 내장재가 물론 드라이피트 형식으로 해서 좀 고열에 쉽게 연소 확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어제까지 불이 난 병원 건물 주차장에서 천장 보수 공사를 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불길은 건물 4동을 집어삼키고서야 3시간 만에 사그라들었습니다. 불이 처음 시작될 당시 영상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얼마나 빠르고 크게 번졌는지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건물을 휘감았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불이 처음 시작될 당시 인근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모습입니다. 1층 건물 천장을 뚫고 나온 화염이 바로 아래 주차된 차량을 덮쳐버립니다. 불길은 10초 만에 차량을 휘감으며 검은 연기와 함께 주변으로 퍼져나갔고
순식간에 건물 10층까지 빠르게 번져 올랐습니다. 불을 키운 가장 큰 요인으로는 주차된 차량과 건물 구조, 불에 취약한 외장재가 꼽힙니다. 당시 삽시간에 주차된 차량 10대가 모두 불에 탔는데 차량에는 연료가 들어있는 데다 내장재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딱 갔는데 저희가 용광로 수준?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차가 잘 타니까 워낙 차에 기름이라든가 뭐 내장재가 또 되게 연소 확대가 빠르잖아요. 게다가 불이 난 주차장은 벽을 없애고 기둥으로만 떠받치는 필로티 형태의 구조여서 불길이 위로 빠르게 번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필로티 구조가 있다 보니까 바람이 통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불이 나면 그 불씨가 이제 불면서 쫙 올라갔으니까 그게 불등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에 단열재를 입히고 외벽 마감재로 철판 등 알루미늄 복합 패널을 쓰는 비닐 사이딩 공법으로 지어졌는데 불길에 패널이 녹아내리면서 단열재를 타고 쉽게 번졌습니다. 구관과 본관은 벽돌 구조로 돼 있어 그나마 불에 강하지만 건물들이 서로 맞닿아 있는 탓에 유리창 등으로 불길이 쉽게 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건물에서 화재 경보기는 정상 작동돼 빠른 대피 조치로 이어졌지만 화재 초기 불길을 잡아줄 스프링클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또 최초 발화 지점인 주차장 천장 내부를 중심으로 전선이나 배관을 둘러싼 열선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에 충북 제천에서도 필로티 구조로 된 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된 불로 29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는데 이번 화재도 불이 커진 원인이 닮은 꼴이라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새 정부 정책 과제로 유력한 AI 영재고를 놓고 시군 간 물밑 경쟁이 벌써 본격화될 조짐입니다. 진천군과 음성군이 가장 먼저 충북 혁신도시에 유치하겠다고 공식화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진천군과 음성군이 AI 영재고를 충북 혁신도시에 유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AI 영재고는 양측의 상생협력 협약서의 첫 번째 사업으로 올려졌습니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 혁신도시로 유치하자는 게 오늘 기본 목적이 되겠습니다.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로 지정된 충북 혁신도시가 최적지임도 강조했습니다. 혁신도시로 4차 산업, 선도시로 우리가 키워나가야 될 의무가 있다. 앞서 도와 교육청이 청주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청주 강서 옛 예비군 훈련장이 부지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충주시와 증평군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주 여건과 지역 이미지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관련 기관을 끌어올 수 있다는 기대도 상당 부분 반영됐습니다. 주변 기관의 어떤 관계 기업들이 온다든지 어떤 인프라가 좀 확장이 돼서 지역 발전의 어떤 이미지 쇄신도 될 수 있고 해서 AI 영재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충북 공약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과제로 포함되면 교육부 승인과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2026년 개교가 가능하고 새 정부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개교 시기는 더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은 또 다른 변수입니다. 현재 추정되는 건축비만 910억 원, 부지 매입비는 포함되지 않은 액수입니다. 운영비를 빼더라도 지자체가 어떤 식으로 얼마나 예산을 분담할지는 과제로 남게 됩니다. 아직 확정도 안 된 단계지만 벌써부터 AI 영재고에 적지 않은 시군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재정적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AI 영재고는 대선에 이어 이번엔 좀 더 구체화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괴산 출신으로 경기도에서 민주당 계열로 4선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충북지사 출마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했지만 일부에서 고향인 충북지사로 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상황이라며 중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박덕흠, 엄태영, 이종배,
이종배 국회의원이 김 전 장관을 만나 충북지사 경선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세복 영동군수가 3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군수직을 처음 시작할 때의 초심과 3번은 안 된다고 했던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군수 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재선인 박 군수가 불출마하는 영동군수 선거에는 윤석진 영동군 의원과 김재영 전 충청북도 일자리 과장, 정일택 전 영동 부군수, 정영철 전 옥천 영동 축협 조합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증평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연종석 충북도의원이 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연종석 도의원은 지난 14년간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증평, 일자리 많은 증평을 만들고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이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아우성이 충북 곳곳에서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파업을 선언한 레미콘 기사들은 거리로 나섰고 버스업계는 추가 감차 위기에 몰렸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청주시는 오른 기름값을 메우느라 세금 70억을 더 쓰기로 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3년 만에 운송단가 협상을 앞둔 청주권 레미콘 기사들이 총파업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때마침 유가와 원자재값 폭등이 레미콘 원가 부담으로 이어져 제조사와의 협상이 쉽지 않아졌다는 게 파업의 이유입니다. 세종시 수요 등으로 레미콘 공급사가 밀집한 청주는 운송단가도 인접 시도보다 10에서 20% 낮아 이대로 더는 못하겠다고 뜻을 모은 것입니다. 파업도 무기 아니라 국제 유가와 원자재값 폭등의 불똥이 청주권 레미콘 운송 차질로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제조사들은 더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 우리 운송비 올려주는 데는 더더욱 안 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못 줄 수밖에 없는 개념에 다다랐습니다. 2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전체 차량의 3분의 1, 150대를 세워뒀던 충북 시외버스 업계는 차를 더 세워야 할 판입니다. 폭등한 기름값 때문에 운행하면 적자만 더 커져 공공성 때문에 겨우 남겨둔 비수익 노선은 당장 한 달 버틸 여력도 남지 않았습니다. 운임을 올리거나 노선을 바꾸는 건 정부와 지자체의 몫이라 지원 없이는 줄도산 위기입니다. 코로나 2년이 준 어떤 데미지가 우리가 기초 체력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유가 인상까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주머니가 다 비어서. 연료비 급등에 직격타는 시내버스도 마찬가지. 준공영제로 손실을 보전하는 청주시는 지난달 운송원가 확정 이후 급등한 유가 상승을 다시 따져 올해 72억 원을 추가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월 한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유가 상승에서 6억이 추가 소요돼서 월 한 16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 상황대로 유지된다고 해서 연말까지 가는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현재 충북 주유소의 평균 경유값은 불과 한 달 만에 20% 오른 리터당 1,924원. 2,000원을 넘긴 주유소도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임기를 석 달 남긴 이시종 충북지사가 요즘 문턱이 닳도록 국회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무해 마스터십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때문인데 통과 여부에 따라 이 지사가 임기 내내 공들여온 무해 산업의 운명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국회 문체위에서 열렸습니다. 전통무예진흥법은 지난 2008년 국회의원이던 이시종 지사가 대표 발의해 통과한 법안인데 5차례 개정을 거쳐 이번에는 전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 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 이 지사는 현직 도지사로는 이례적으로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가 사라질 수 있다며 간곡하게 법 개정을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 사업이고 세계 사업인데 국가에서 이것을 제대로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우리 충북에서 맡아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 이게 충북 사업이 절대 아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정 단체를 법까지 만들어 지원해주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다른 단체들도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국제행사조직위원회를 법정 법인화시키고 거기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 무예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시종 지사는 대선 이후에만 벌써 4차례나 국회를 방문해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공을 들인 무예 사업이 자신의 임기와 함께 끝날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차기 도지사 후보들은 무예 예산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주자들이 무예 행사에 부정적인데 한때 동료였던 오재세 전 의원은 폐지하겠다는 공약까지 내놨습니다. 예산 낭비적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저는 폐지를 공약을 했는데 이건 도민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 유력 주자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무예 사업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비를 지원받으면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검토할 여지가 있다. 충청북도는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반대하는 데다 정권 교체기에 다른 현안들이 많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도내 학부모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 소아 백신 접종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 열린교육포럼이 오는 31일 시작되는 5살에서 11살의 소아 백신 접종을 앞두고 학부모 500여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 결과 83.7%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접종하겠다는 의견은 16.3%에 그쳤습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이유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서가 90.5%로 가장 많았고 효과 미미 39.35%, 감염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27%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개학 이후 학교 방역 관리에 대해서는 불만족 47.9%, 매우 불만족 11.3%로 부정적인 의견이 59.2%를 차지해 만족한다는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충북 요양병원과 시설에 공급된 코로나19 4차 접종용 백신 절반이 사용기한이 지나 폐기됐습니다. 충청북도는 4차 접종용 화이자 백신 2,994 바이알 가운데 49%인 1,469 바이알의 사용기한이 지난 25일 만료돼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1바이알당 6명까지 접종할 수 있어 8,814명분이 폐기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요양병원과 시설에 집단 감염이 늘어 접종을 못한 사례가 많고 4차 접종을 기피하는 사람도 늘어 폐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 공급된 전체 백신 가운데는 27%인 1,949 바이알이 폐기됐습니다. 충주의료원이 노동자 특수 건강검진을 재개합니다. 최근 직업환경의학과 상근 전문의 1명과 비상근 1명 등을 채용한 충주의료원은 고용노동부의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돼 다음 달부터 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의료원은 지난해 초 경영관리 효율화를 이유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포기해 검진 서비스를 중단했으나 이후 유일한 진단기관이었던 건국대 충주병원까지 지정을 포기하면서 재개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의사 1명당 연간 실제 검진 가능한 인원은 약 7,000명으로 교대 근무와 화학물질에 노출된 도내 북부 지역 특수건강진단 대상 노동자는 36,000명에 달합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이 코로나19에 확진돼 7일간 재택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충주시에 따르면 조 시장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 받은 검사에서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아 다음 달 4일 0시까지 자택에서 격리할 예정입니다. 격리 기간 동안 현안 업무는 전화 등 비대면으로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청주를 연고로 한 K리그 2부 프로축구단 창단이 오는 3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청주시의회 예결특위는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안 가운데 지난 25일 행정문화위원회가 심의한 청주FC 창단준비금 20억 원을 원안대로 심의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현재 3부 리그의 청주FC는 내년 1월 2부 프로구단 창단을 목표로 오는 6월까지 연고 협약서와 재정 지원 확인서 등을 갖춰 한국 프로축구연맹에 창단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 충북지부가 충북형 성장 아웃도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탭니다. 특전사 동지회 충북지부는 오늘 충청북도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산악과 수상 안전교육은 물론 야생 생존 훈련과 암벽 등반, 트레킹 등의 아웃도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돕기로 했습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한국 등산 트레킹 지원센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등과 함께 성장형 아웃도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주 호암동 국민체육센터가 정비 사업을 마치고 다음 달 재개장합니다. 충주시 시설관리공단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타일과 기계 장비 등을 교체함에 따라 다음 달 1일 오전 6시부터 다시 문을 열고 4일부터는 수영 강습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지난해 11월부터 16억 원을 들여 정비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괴산 간물면에 행복 보금자리 주택이 건립됐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20억 원을 들여 간물면 오성리 일대에 조성한 보금자리 주택은 농촌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10가구 46명이 입주합니다. 함께 추진된 장현, 청천, 사리면 또한 공사를 마쳐 116명이 입주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